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도 베이비도지코인 관련된 소식 알아보고 이번주 목요일날 CPI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베이비도지코인 볼 건데 가격이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이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말간에도 특별한 소식이 없어가지고 가격상의 변화가 되는 부분은 적은 상태입니다. 베이비도지코인 관련된 외국 뉴스를 좀 이렇게 올린 게 있어가지고 저번주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이걸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저번주에 이 베이비도지코인 스왑 디플레이셔너리 스왑 위젯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된 내용이 기사로 나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왑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베이비도지코인을 소각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 소각량으로 펌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능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이비도지 토큰을 소각하여 점차 전체 공급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질 않고 있어가지고 의문이다. 이 배도지에서 이 기능을 출시를 했으면은 자세하게 어떤 기능이고 이 비율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안 알려주다 보니까 사실 그 디플레이션 되는 토큰 번이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고, 이거 자체가 어떤 가격에 큰 상승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가 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저번주에 그리고 여기 1900조개라고 돼 있는데 2000조개죠. 2000조개를 소각을 했고 전체 공급량의 0.5%가 사라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격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새 웹사이트 만든 거 그거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 팔로워 수가 지금 200만 명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위젯 출시되었고 토큰번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기능을 추가시켰지만은 어쨌든 가격상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베이비도지코인 간단하게 알아봤고, 댓글에 보니까 이 CPI 관련돼서 앞으로 그 가격, 코인 가격 어떻게 될 거냐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베이비도지코인 외에 거시경제 그리고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이 있냐면은 목요일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21시 30분에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정돼 있다. 그리고 추가로 오펙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연계돼 가지고 다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은 전 재무장관이었던 이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임금 상승이 우려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다 잡은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번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임금과 관련된 지표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나 화랑을 띠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더 상승할 요인이 많아 보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사우디가 지금 감산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래서 국제유가를 한번 보면은, 자, 국제유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거의 63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82달러까지 꽤 많이 올랐습니다. 30%가 올랐고, 기름값을 보셔도 원래 경유가 뭐 1,300원 요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400원 중반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유가가 상승을 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사우디가 감산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게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CPI라는 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소비자들이 물가를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그 물건 가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22년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9%까지 올라와 있던 게 지금 7월 달에는 3%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가 하락을 했지만 연준의 목표인 2%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8월 10일날 발표되는,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CPI의 예측치가 3.3%다. 그러면은 물가가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반등되는 그 예측치가 지금 반영된 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이 그냥 소비자 물가도 있지만은 근원 소비자 물가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에너지랑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다. 이거 두 개를 왜 빼냐면은 식품이라는 에너지는 너무 그 자산의 가격 변동이 크다 보니까 지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이라 에너지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률이 4.8%다. 저번 CPI 자체가 높았던 7월 달에를 보면은 이때는 5.9%인데 4.8%. 그냥 CPI는 3%까지 하락을 했었지만은 두 개의 그 에너지랑 식품을 제외한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높은 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으로 아직도 물가지수 높고 인플레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번에 목요일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 예측치보다 과연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를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예측치는 3.3%인데 3.3%보다 만약에 높게 나왔다라 그러면은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러면은 연준이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자산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이 돼서 주식이라든지 코인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을 때는 반대로 좀 반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직은 뭐 인플레가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측치보다 높냐 낮냐를 기준으로 가격의 변동이 나눠질 것이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의 해지 자산이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좀 더 정확하게 그 지표를 보려고 그러면은 연준의 총 자산을 봐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차트를 보면은 이 흰색 선이 연준의 총 자산이고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2010년도고 여기가 이제 최신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나서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를 이 연준의 총자산을 보면은 상관관계를 얻을 수가 있다. 연준의 총자산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치가 너무 많아지면은 양적 완화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양적 긴축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총자산이 늘지 않고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을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연준의 총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비트코인 상승세를 보여줬다. 근데 만약에 연준이 긴축을 해서 시중에 풀려있는 현금을 흡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연준의 총자산이 늘지 않고 긴축 사이클에 있었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세가 있다 하더라도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였다던가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상승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이 시중에 푸는 현금이 많아지느냐 아니냐를 우리들이 지표로 보고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 시황,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